예, 한국사 검정도 선우빈, 선우한국사입니다. 자, 47회, 자, 한국사 검정 문제 심화를 통해서, 자, 앞으로의 공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향성이며, 또 하나, 그냥의 방향성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나왔던 기출문제를 다시 또 파악할 수 있는, 자, 그 힘을 길러주는 수업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자, 조선 후기사의, 바로 근대사의 태동기 볼 건데, 자, 일단, 자, 우리가 그동안 3년간, 자, 여기서 총 35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나왔던 주제만 보셔도, 요런 주제만 갖고 공부하셔도 앞으로 똑같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조선 후기 정치 변동이 13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붕당 정치 7문제, 그 다음, 자, 탕평책 축희 숙종부터 영조, 정조. 이 세 왕의 탕평 정책. 그 다음에 또 의외로 19세기 초 세도 정치를 물어볼 문제도 한국사 검정은 좋아합니다. 여기서 12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의외로 대외관계가 들나왔어요. 왜냐하면 조선의 대외관계는 임진왜란에서 모든 게 몰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인조 때 2번의 호란, 자, 정묘호란, 병자호란에서 또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뒤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나올 게 많아요. 자, 그래서 다시, 자,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하고 관계, 그 다음에 또한 호란 이후에 청하고의 관계, 그러면서 청하고 백두산 정계비, 일본하고는 바로 독도 문제, 이런 것들과 관계된 문제는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또 주력하시면서 여러분 이런 공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긴 여러분 지금 뭐냐면 정치사 관련 문제하고 지금 사회경제가 막 섞여 있어서 제가 다시 자 파트 5 사회경제도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사회경제 문화 여기는 자 3년간 여러분 정치사보다 훨 많이 나왔습니다. 좀 전에 다시 보세요. 정치사는 35문제 나왔잖아요. 근데 사회경제 문화는 42문제 나왔어요. 왜냐하면 조선 후기는 근대사의 태동기, 그래서 정치사도 중요하지만 사회, 경제, 문화에서의 변화를 진짜 좋아합니다. 특히 경제. 영정법, 대도법, 균형법. 그 다음에 피지배층의 경제 변화를 물어봐서 조선 후기 상황 물어보는 문제가 베스트고요. 사회, 신문지의 동료, 그 다음 밀란, 그 다음에 사상사, 실화, 그리고 조선 후기 예술사, 진경산수화,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 나오는 거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역사적으로 뭔가 이 조선 왕조가 새롭게 변화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즐겁게 이 파트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자 이번 시험 자 바로 23번 정치 관련 문제 영조의 균형법이었습니다. 자, 균형법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키워드 있죠? 양력, 양인질의 역을 자,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 논의한 호포와 자, 결포는 여러 문제점이 있어. 그러니 군포를 한 필로 줄이는 법을 택하겠다. 이게 바로 균형법. 근데 두 필에서 한 필로 택하니 줄이니 자, 좀 갑자기 50%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한 필로 줄였을 때 생기는 자, 감소분을 채울 수 있는 보충액.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 보충액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뭐였습니까? 바로 기본적으로 지주에게는 결작이라는 이름으로 쌀 2두씩 더 거뒀고요. 두 번째, 선무군간세라는 세금을 거뒀고요. 세 번째는 바로 어장세, 염세 같은 걸 자, 걷어서 균역청에서 걷어서 재정을 안정시킵니다. 이거 갖고 계속 물어봐요. 자, 그러면 답은 일단 4번, 5번이죠, 5번. 자, 그러면 또, 자, 이거와 관련되어서 여러분 시대 상황 보세요. 특히 조선 후기는 여기 임진왜란 이후에 자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그 이후의 선조, 임진왜란 전에 선조도 있지만 그 전은 조선 전기고 임진왜란 이후에 자 여기는 조선 후기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인데 특히 여기가 여러분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경종을 뺀 이 사건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상황제 시험 문제고 그러면서 숙종 단독 문제, 자 영조 단독 문제, 정조 단독 문제예요. 그래서 고들의 업적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냥 여기 주는데요, 주는데. 자, 그 다음에 가끔씩 광해군 얘기, 그 다음에 가끔씩 자 이 현종 때 예속 논제 그런 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 자주 나오는 주제와 또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는 약간 난도 있는 주제를 좀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자, 그 이후에 자, 경제 문제에서는 이게 같이 맞물린다고 했잖아요. 특히 영조의 균형법. 그리고 이번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광해군 때 실시되었던 대동법.
이 대동법이 나중에 숙종 때 전국절 실시 이 대동법 문제가 진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균협법 관련 문제가 두 번째로 나와요. 그리고 19세기에 세금의 문란. 그래서 바로 이때 밀란이 일어나는데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결을 같이 지어서 공부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균협법 관련 문제.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주요 키워드를 잘 봐라. 이거잖아요. 키워드만 잘 봐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런 공부는 좋지 않지만 여러분 한국사 검정 자격증 따신 분들이 나는 교수들 강의 듣지 않았어. 그냥 혼자서 쭉 기출문제 답만 이렇게 해놓고 몇 문제 보니까 풀 수 있었어라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 역사인데 좀 전문가의 도움 받으시면서 한 번에 끝나시는 게 낫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키워드를 정확히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방법 왕이 양력 변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호퍼나 결포는 모두 문제점이 있으니 이제는 한 필로 줄이는 것으로 온전히 돌아가겠다. 근데 자 50% 줄었으니 경들은 한 필을 줄였을 때 생기는 세입 감소분을 어떻게 보충할지 강구하라. 그래서 아까 자 지주에게 1개월당 2두라는 2두씩 결자가 거뒀고 또한 선무군간세 거뒀고 이거였었잖아요. 다시 여기 똑같습니다. 자 임금께서 군포를 기존에 2필에서 절반 1필로 줄이는 방법을 택했대. 영주의 균협법. 그러면 자 이제 그렇다면 세입이 감소할 텐데 이를 보충할 방안이 뭐야? 이제 여러분 얘기하세요. 뭐였습니까? 지주에게 결자이란 이름으로 1개월당 2두 선무군간세 그리고 어세 염세 선박세 같은 어세 어민들 염세 소금하는 사람들 배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 세금을 거뒀다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균역청에서. 매번 물어보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주의 정책만 확실히 잡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키워드. 균협법 시행했다는 보충에 이거 물어보는 거. 어세, 염세, 선박세, 선무군간세, 토지 1개월당 싸 2두. 12두 아니에요. 2두를 거뒀다. 결제하게는 이름으로. 그래서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네요. 다시 자 정조 관련 문제가 나왔네요. 자 다시 가에 들어갈 내용. 조선 국왕의 업적을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자 5개의 힌트가 있어요. 힌트 1단계 조선의 22대 국왕. 이것까지 몰라야 돼요. 다시 초기의 문신제 좁혀가고 있습니다. 자 신해통공 그리고 귀장가. 그러면 정조고 정조대왕의 업적을 뭘 알고 있느냐? 수원성이죠. 그래서 바로 수원화성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정조대왕은 우리에게 현재도 외화를 벌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자, 그럼 또 정조 관련 문제는 정말 잘 나오는데 자 45회와 아주 오래전 35회 문제 이거 고난도 문제인데 갖고 왔어요. 자, 일단 수원화성이 나왔네요. 그러면 정조 초계 문신제. 좀 전에 여러분 이거 초계 문신제.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왕 공부하실 거 초계 문신제가 아니라 초계 문신제가 뭘까? 또 신해통공이 아니라 신해통공이 뭐였을까?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우리 역사에 대한 애정이 되는 게 뭐냐면 당연히 가셔서 한국사 검정 따세요. 근데 이왕 공부하는 거 도대체 정조대왕의 고민은 뭐였을까?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하시면서 이 제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좀 더 풍부하시지 않을까라는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쉽고 그리고 정확하게 바르게 이게 제 한국사 검정의 모토입니다. 먼저 쉬워야죠. 자격증을 빨리 따게 해드리는 게 제 목표죠. 자, 근데 이것도 이게 꽤 몇 년 전에 이제 그렇게 한 10년 전 얘기죠. 10년 전에 노론벽파 대표 심한지가 비밀리에 정조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그래서 이때 자 우리가 학계가 뒤집어졌잖아요. 정조가 노론벽파하고 엄청 싸웠는데 알고 보니 정조가 이렇게 전략가였어? 뭐야 이러면서 어쨌든 자 넘어가고 그럼 여기 초계 문신제. 뭐야? 초계 문신제가 뭔지 아느냐?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당하간 이하의 하급 공무원들을 재교육시켰던 제도예요. 그리고 이들이 주로 암행어사로 나가요. 왜? 이들이 유명한 공무원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조도 잘 나온다. 그래서 수원화성 초계 문신제, 기타 신해통공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25번. 자, 조선후기 다시 사회를 물어보는 사회 파트 문제였는데 자, 이거는 2020년 국가직 9급에 또 나왔던 지문이에요. 뭐냐면 이거 우리 역사에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창촌사에서 조선후기 싸움이 일어나요. 기존 양반, 자 구양과 새롭게 돈 번 분홍들 이들이 바로 신양이라 불러요. 그들 간의 한판 싸움을 우리는 향전이라 부릅니다. 향전. 그래서 신양이라는 신양은 서인이라 자칭하는 자들입니다. 요즘 서인이 향교를 장악하고 구양과 마찰을 뜨고 있다. 한마디로
신양과 구양의 싸움. 조선 후기. 이게 바로 우리는 향전, 향촌에서의 싸움이에요. 근데 자, 이 시기 그냥 조선 후기 사회 뭐냐? 사회 물어보고 경제 물어보고 문화 들어가는 거죠. 자, 연포. 그러면 이거는 세종 때 삼포를 개항해요. 이게 어디냐? 부산포, 제포, 연포. 연포가 지금의 울산이거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 때 일본과 다시 무역을 하는데 조선 후기는 부산만 엽니다. 부산만. 그러니까 이 조선 후기에 여러분 연포, 울산 아니죠?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문화, 중인들이 시사라는 서클 조직해요. 역관, 이게 중인이죠. 중인 중에 통역사들. 그 다음에 시전의 상행회를 감독하는 경시서. 오늘 저희는 자, 한국사검령 47회에서 경시서 관련 얘기도 했네요. 경시서는 고려였죠. 고려. 그 다음에 자, 상평통보. 자, 뭐냐면 여러분 화폐 문제 물어볼 때 고려 숙종 때 화폐하고 조선 숙종 때 화폐를 되게 물어봐요. 우연히 그들이 화폐 정책으로 일치했네요. 근데 자, 조선은 바로 상평통보입니다. 조선 후기. 그래서 해당되는 거 답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 정말 좋아합니다. 니은하고 리을이 답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조선 후기는 왕과 함께 자, 이 붕당 정치의 변화도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자, 신문지의 변화, 그 다음에 피지배층의 새로운 경제 변화를 같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다시 자, 이제 문화사입니다. 실학자 이달의 책 성호사설 끝났습니다. 사실 이익이란 삶의 호가 성호거든요. 성호의 책. 이 책은 백과사전의 책이에요. 그걸 설명하고 있네요. 공무원 시험은 이런 걸 다 우리가 외워야 되지만 한국사검정은 다 친절하게 제시해주고 있어. 그리고 시간도 50분. 자, 아니 50문제를 아주 길게 보잖아요. 공무원 시험은 20문제를 10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근데 한국사검정은 아주 긴 시간 안에 읽으면 돼요. 그래서 주는 시험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백과사전유야. 또 그가 나라를 좀먹는 6개 6점. 이 조선 후기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자꾸 무능해지고 힘들까? 나라를 좀먹는 6개 좀벌레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익과 관계돼서 이익의 토지개혁안, 한전론 또는 한전제. 답은 4번이었죠. 나머지는 지금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익과 관련되어서 다시 자, 이런 문제 있었어요. 자, 다음 주장을 펼칠 인물에 대한 얘기. 자, 재물이 모자라는 것은 농사를 힘쓰지 않는데 생긴 거다. 자, 농사에 힘쓰지 않는 것은 나라의 6가지 좀 때문이야. 아까 6좀. 외울 건 없어, 여러분. 첫째 노비제도, 둘째 무슨 과업, 즉 과거, 셋째 벌혈, 특정 양반, 네 번째 기교, 즉 뭔가 자 사치, 그 다음에 승려, 6번째 게으름. 이게 나라의 6점이다. 그래서 바로 자 이익인지 알아야 되고 이익은 다시 이게 바로 한전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 문제는 한전제 또는 한전론. 그럼 여러분이 이항 공부하실 거 한전제가 뭐였을까를 생각하는 국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전제는 자 어쨌든 자 영업전 설치, 농민에게 최소한의 토지 주자. 영업전은 절대 국가가 준 거니까 팔지 말고 나머지는 능력껏 사봐. 그의 한전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 이익과 관계된 주요 키워드 그의 책 과구로 자 성호사설, 한전론, 그리고 영업전의 지급, 그리고 나라 종목은 6점. 6점이 뭔가를 내용을 물어보진 않죠. 이렇게 그냥 나올 뿐입니다. 자 이제 자 문화사 자 27번 문제죠. 자 문화사 관련 문제. 자 겸재정서 문제죠. 2019년 중앙박물관에서 아주 크게 했던 전시회가 있었어요. 바로 자 실경산수화, 즉 진경산수화, 우리 산수를 있는 대로 그리는. 그럴 때는 한국사 검정에 늘 나오는 거죠. 이런 주제들은. 자 어쨌든 자 겸재 정선이 한양 근구의 경치를 그린 뭐야? 그런 우리나라 산수를 사실 사시조 표난 진경산수하고 이러이러한 그림이 있어. 자 그러면 그의 그림이 뭘까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사 검증은 여러분의 삶을 풍부하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자 답은 자 이게 바로 인왕제색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바로 자 정선이 아니라 이거는 자 이건 김홍도 그림이에요. 김홍도. 조선 후기.
자, 김홍도. 자, 이거는 바로 강세왕의 그림이에요. 이거는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죠. 제주도로 유배 가서 여러분 그렸던 이거는 15세기 안견의 목류도원도잖아요. 그래서 요런 정도의 그림은 꼭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이건 진짜 한국사 검정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은 굉장히 풍부해질 거다. 자, 그러면 겸재정선의 주요 그림 보겠습니다. 인왕선, 인왕지색도, 그 다음에 바로 금강산, 금강전도, 기타 불정대도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많지만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여러분한테 한국사 검증은 무리하게 하지 않아요. 절대 안 무리. 아셨습니까? 그리고 기본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이 문제 또 바뀔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를 자 바로 김홍도로 바꾸는 거죠. 그는 풍속화에 능했어. 특히 서민들을 많이 그렸어. 자, 그의 글이 뭘까? 그러면 이게 답이 되는 거죠. 풍속화만 그린 게 아니라 그도 나름 이런 우리의 실경산수화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자, 이 실경산수화 또는 진경산수화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 겸재정선이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우리 산수를 그렸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이네요. 자, 세도정치 시기 19세기. 자, 이 시기에 대한 얘기. 이 불상은 고창 선운사 어디에 마의 열의 자상입니다. 다 필요 없는 얘기. 이 불상 안에 있는 비기가 뭔가 이 안에 뭔가 여러분 비밀스러운 뭐가 세상에 나오는 날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언사상은 자, 시기 얘기해 주겠죠. 안동, 김씨 등 왕실의 외척을 비롯한 소수의 특정 가문이 비변사를 중심으로 권력을 독점한 이 시기에 널리 퍼졌다. 자, 안동, 김씨 비변사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조선 최고의 기구였어요. 조선 후기 특히 안동, 김씨 뭐예요? 19세기 초 상황이잖아요. 세도정치. 그러면 세도정치 시기의 사건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우리가 지금 28번까지 왔는데 28번 중에 딱 두 문제만 옳지 않은 거였고 나머지 다 옳은 거였습니다. 옳은 거. 그럼 옳지 않은 거. 자, 을사사 이미 공부했네요. 자, 이 앞에 조선 전기. 자, 바로 뭐였어요? 사화, 무어, 갑자, 김용, 을사. 그러면 답은 여러분 옳지 않은 거. 이것만 알아도 답을 맞출 수 있네. 기타 홍경의 난, 삼정 이정청, 동아 그리고 서양배가 자금 들어와서 우리를 찌끔찌끔 찌르는 시기. 이게 바로 자 19세기 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세도정치 관련 문제 잠깐 볼까요? 자, 밑을 친 이 시기. 여러분 여기 또 나왔어요. 철종. 아,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쭉 봐요. 이왕이면. 자, 소수의 외척 가문이 비변사 요직을 독점했어. 그러면 이 시기의 사건 뭐야? 그러면 좀 전에 얘기. 자,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아는 거. 그냥 여기는 19세기 초 외척 세정치를 이해하고 있니?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조선 통보 이거 모른단 말이야. 그러나 이양선 뭔가 삼정의 문란 중에 군정의 문란 그 다음에 삼정 이정청 자 뭔가 카드라 통신 이씨 왕조 끝났어. 뭔가 앞으로 정시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사회가 도래할 거야. 이런 온갖 예언사상, 정감록 이런 게 19세기 초.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런 거 아시죠? 사실 조선 통보는 몰라도 돼요. 세종이 만들었고 나중에 또 조선 후기 인조 때 또 한 번 만들어요. 인조 때.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만약 상평통보를 사용했던 시기 자 18세기 숙종 때부터 상평통보를 쭉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들어가면 뭔가 헷갈리지만 얘는 들어보지 못했잖아. 아예 안 듣는 게 나아요. 그래서 자 19세기 초는 나오는 패턴이 있다. 뭐예요? 상황 제시형 문제다. 바로 이렇게. 소수의 외척 가문이 비변사 요직을 독점하는 이게 나와서 뭔가 서양배가 오고 있고 자 군정은 문란해지고 자 또한 군정만 문란하다 아니에요. 자 전정도 문란해요. 그 다음에 백성을 도와준다는 춘대춘합의 빈민구제도 황곡도 문란해요. 그래서 어쨌든 자 이제 홍경난이 일어나요. 또 자 임수밀란이 일어나요. 1862년 임수밀란 계기로 정부는 삼정을 바로잡겠다라는 삼정 이장청을 두어요. 그 다음에 또 조선 후기 피지배층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씨왕조 끝났어. 언젠가는
정치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도래할 거야 라는 이런 정감록도 유행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거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예언 사상도 있었다. 뭐냐면 지배자가 사회를 잘 이끌어가지 못할 때 백성들은 온갖 카드라 통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 좀 있다가 동학이 1860년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자 어떠한 천주교는 자 이때 자 이제 백성들 사이에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온갖 카더라 통신 속에 동학 그리고 천주교는 굉장히 인간 평등 얘기하면서 이 사회에 새로운 여러 비전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선 후기까지 됐고, 여기까지가 이제 전 근대사 총 28문제를 봤습니다. 이제 22문제가 근현대사예요. 자, 여기도 또, 자, 굉장히 많은 좋은 문제들이 자, 나열되어 있고요. 자, 이 문제를 갖고 또 우리는 얼마든지 그 다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역사는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 얘기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상황을 좀 제대로 정확하게 보시면 여러분은 자, 분명히 아주 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한국사 검정 고급 1급, 2급, 3급 딸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번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